네, 오늘은 벨로스터 1.6 차주분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지금 시승을 해보기 위해서 시승 전에 원래 신차라서 굉장히 깔끔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세차를 이렇게 하시고 시승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6 모델의 그 상위 트림인데 루프 같은 경우는 투톤으로 이렇게 색은 이제 다크나이트라는 색상으로 선택을 하셨고 사이드 미러랑 루프렉으로 톤이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미쉐린의 PS4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옵션으로 사계절 타이어로 바꿀 수 있다는데 아마 그렇게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시는 분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타이어 사이즈는 18인치에 40R 평탄비짜리 225mm고요. 디스크는 이제 전륜 쪽은 뭐 V 디스크 들어가 있고, 후륜 쪽은 제가 사진으로 봤지만 그냥 일반 디스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색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색상이 화이트 컬러보다는 더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뒤쪽에는 터보라는 이렇게 배지가 달려있고, 후륜 쪽 브레이크는 벤틸레이터 방식은 아니고, 그리고 주행거리는 지금 한 3000km 정도밖에 안 타셔서 거의 신차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레인메이커입니다. 자, 오늘은 벨로스터 1.6 차주분 오션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지금 벨로스터 1.6 터보를 시승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김포 쪽으로 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인사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 김포에서 살고 있는 오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 가지고 그 전에 타셨던 차들, 아까 저한테는 촬영 중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금 간단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처음 타셨던 차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뭐 어렸을 때 탔던 게 이제 엘란트라 1.5 그거하고 그다음에 누비라 수동. 엘란트라는 자동 타셨었나요? 그건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옛날이라서. 90년대 초라. 그리고 누비라는 수동을 탔었고요. 그때는 이제 휠을 BBS로 한번 바꾼 적이 있어요. 네. 와, 명품의 그러게요. 지금 생각하면 수동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렉스턴. 네, 그게 한 6년 정도 운행했었고, 렉스턴에서 이제 그 다음에 포르테 하이브리드로 가시게 된 계기는 뭘까요? 좀 연비?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좀 이제 호기심이라고 할까? 그거하고 이제 연비하고. 연비는 이제 가스라서 욕을 많이 먹었죠. 아, 맞다. 그 시대 때 하이브리드 한국에 처음 나왔던 게 아반떼 ACD랑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욕을 많이 먹었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절감이 됐어요. 연비가 10km밖에 안 나와요. 시내에서. 그래도 가스차 측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10km면은 뭐 저는 훌륭하다고 일반 가스차는 막 6km, 7km 나오니까요. 그래도 고속도로는 한 14에서 15km 나왔으니까 부산까지 갔다 와도 뭐 연료비가 5만원이 아니야. 5만원? 그 정도면 됐었죠. 상당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차예요. 그럼 포르테 하이브리드를 타시면서 뭐 그러니까 그 이전에 타셨던, 직전에 타셨던 차랑 비교했을 때 장점 말고 조금 불편하다 하셨던 점이 있었어요? 포르테 하이브리드가 차체 강성이 약해요. 다른 거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렇게 가벼우니까 경쾌하고, 나름 그래도 나름 그냥 빠릿빠릿한 맛은 있는데 이제 그 CVT가 약해요. 확실히 약해요. 거기 미션이 CVT가 들어가 있었고, 팔기 전에 좀 CVT인데 바로 앞에 있네요. 그러네요. 신기하네. 어떻게 이기지? 이 모델인데 CVT가 제가 이게 팔 당시에 거의 살짝 맛이 갔었어요. 그러면 그 미션이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지면 약해요. 확실히 약하고, 그게 단점이고, 연비 부분은 확실히 이점이 많았어요. 기름값은. 그래서 영업용 차로 되게 아직까지도 많이 보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내 차체 강성이 약하다는 게 느껴져요. 예,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약간 그게 느껴져요. 이제 이게 뭐라고 좀 말을 해야 되나? 잡소리 많이 나고. 잡소리도 살짝 이제 느껴지는 게 확 뭐 대놓고 뭐 나는 건 아닌데 살짝 그게 비틀리는 느낌이 나요. 문짝이 이렇게 소리가 심하게 나진 않아도 살짝 나는 느낌이 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타셨던 차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포르테 하이브리드 전에 저기 제네시스 쿠페를 저희 제네시스 380을 샀었는데요. 5년 동안. 그 바로 전에. 그럼 젠쿱은 젠쿱이 아니라 저기 세단. 세단 네. 380. 380 이제 풀옵션 모델. 저기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모델을 탔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좀 이제 고출력에 대한 재미를 느꼈었죠. 훌륭 고동것. 380이면은 300마력이 넘어가나요? 200, 그 당시 이제 MPI였거든요. 네, 295마력. 네, 295마력이었고, 확실히 6기통이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네네. 가속할 때 그 회전 질감은 상당히 좋았고, 그때 당시에 뭐 그 정도면 상당히 고성능이었죠. 그 당시 2008년이었으니까 2008년 2008년도에 295마력이 그게 제로백이 제가 알기로는 제로백 7초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네시스 380 타시고 그 다음에 아반떼 쿱으로 가신 거세요? 제네시스 380 타고, 그 다음에 포르테 타고, 포르테 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반떼 쿱. 아반떼 쿱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바로 전에 타셨던 게 LF 타시고.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뭐 경험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되겠죠. 제가 이제 이걸 여쭤보는 게 사실 그 전에 어떤 차를 탔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게 상대적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쭤본 거고, 이제 그러셨을 때 이전에 타셨던 것들하고 이제 비교해봤을 때 지금 이 1.6 같은 경우에는 마력으로만 보면은 지금 제원상으로는 한 204마력 정도 나오고, 토크가 뭐 27점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27 나오고 오버부스트 할 때 28 나오고. 그리고 공차 중량이 1300kg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휠 마력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게 DCT를 장착하고 있어서 거의 2.0 터보 모델들이랑 한 10마력 정도밖에 실제로 차이가 안 나요. 상당히 이 몸무게 이 정도면 재밌게 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사실 1.4를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었어요. 이게 마력이 뭐 140마력 그냥 숫자만 봤을 때는 이게 뭐 특출난 마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얼마나 그러겠나라고 이제 탔는데 생각보다 되게 이게 지금 토크는 0.6이랑 0.4랑 한 3kgm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나서 대충 느껴지는 펀치감은 비슷하겠지만 이제 마력은 한 60마력 차이가 나니까 고속 영역에서는 아마 좀 다를 거다, 그냥 그런 추측만 했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지방을 내려갔다 왔는데 이제 차 좀 느껴보고 싶어서 한번 내려갔다 왔어요. 근데 소나타 터보보다 200 그 순간 그 고속 영역 있죠? 확실히 좀 체감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체감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느껴지시는 부분이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짧다. 그렇죠. 그게 이제 소나타 터보, 그러니까 제가 소나타 터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시승기에서 보면 항상 이 기준이 없이 얘기를 하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일반 유저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있어야 비교하기가 쉽다고요.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나름 이제 3년 전만 해도 소나타 터보가 상당히 이슈가 됐던 모델이에요. 지금은 물론 뭐 이제 말리부 터보가 나와서 조금 묻힌감이 있는데 뭐 기본기에 탄탄한 차고 가속력도 좀 훌륭한 차인데 약간 아쉽더라고요. 약간 조금 그 아쉽다라는 부분이 이제 그 후속 가속력이 살짝 좀 그런 말들 그 전에 있었어요. 그 시승기 당시 막 나올 때 이제 터빈이 작아져서 반응성은 좋은데 고속에서 약간 약해졌다라는 말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확실히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모델은 그게 마력이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어요. 확실히 고속에 더 잘 밀어줘.
이제 가벼운 차 무게에도 한몫할 것 같고, 제가 그렇죠.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차에 아까 제가 사진은 뭐 몇 장 찍어놓긴 했지만 프론트 립이라든지 뭐 사이드 스커트나 뭐 뒤에 지금 스포일러도 이렇게 형태가 약간 예.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뭐 한 140 정도까지 달려봤을 때 느껴지는 예.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고속에서도 좀 안정감 있게 달리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엔진 파워만 높인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에어로다이나믹 장치들이나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쓴 차구나 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 지금까지 제가 몰아온 차들 말고도 이제 스팅어 3.3 후륜 모델하고 네. G70 그 사륜 모델은 시승을 좀 했었거든. 그리고 골프 GTD를 잠깐 그냥 아주 잠깐 네. 타봤는데 굉장히 고소한 녀석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쵸. 예, 상당히 진짜 차량을 살살 보는 그 제가 아는 사람도 이 차를 타더니 좀 과격하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 속도를 높이는데 진짜 필요한 부분은 안정감이 되게 중요한 예, 부분인데, 자기 그 사람도 그 친구도 이제 자기는 80 정말 80인 줄 알았는데 120이 넘어가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서 아 이런 맛에 타는구나. 그걸 이제 처음 느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아베오 타기 전에 아반떼 HD를 탔었는데, HD는 물론 이제 한참 옛날 세대 차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한 100km 좀 넘어가면 좀 가벼워지면서 차가 좀 약간 그렇죠. 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이제 고속 영역에서도 좀 차가 이렇게 그런 불안한 느낌이 없다라는 게 되게 인상 깊었었어요. 예. 이게 뭐 물론 뭐 외제차나 뭐 좀 고성능 차를 많이 타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까지 그 나온 시승기들 있죠. 네. 노트라인이나 또 어딨지? 뭐 한상기 기자님도 네. 하셨고, 그 저기 카미디어. 네. 근데 일관적인 그 말씀들을 보면 외제차랑 이제 성능으로 이렇게 맞상대해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네.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제가 느끼는 거랑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솔직히 저도 현대 자동차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이어서, 그래 이제 안정성 측면이라던가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측면 때문에 좀 비판적이었는데, 그래서 쉐보레 차로 사실은 간 거였거든요. 예. 이제 그랬는데 LF 정도 때부터 아마 이제 현대가 차를 좀 기본기를 좀 잘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각종 미디어들의 이제 기사도 보고, 이제 벨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저는 이제 LF를 그 소나타 뉴라이즈가 예. LF죠. 네. 그거를 이제 타봤었는데 그때는 사실 잘 못 느꼈었어요. 네. 못 느꼈는데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벨로스터를 탄 이후에는 야, 현대가 진짜 많이 달라졌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벨로스터에 대해서도 그냥 솔직한, 뭐 제가 자동차 뭐 리뷰어도 아니고 그냥 차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만 봤을 때도 달라진 현대차, 달라진 부분은 저는 좋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한번 타보시면은 알게 될 거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저도 싶어요. 이게 차는 항상 이제 시승을 해봐야 돼요. 이게 제어만 가지고는 못 느끼는 감정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꼭 시승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 시승기를 보시는 분이나 뭐 그런 분들이 보면 이제 뭐 아반떼 스포츠하고 네.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을 것 같아요. 막상 타보면 성적이 있어요. 그 차량의 성적이라는 게 이 시트의 높이부터 뭐 이런 각종 이런 실내 그 구성이나 엔진 그 세팅이나 미션 세팅, 서스펜션 세팅 이런 게 다 차이가 좀 있어요. 제가 아반떼 스포츠는 그 운행을 못 해봐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다른 분들 말씀에 의하면 아반떼 스포츠는 좀 더 세단 느낌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제가 LF 터보는 타봤으니까 그 느낌이 대충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세단은 세단이고
이런 쿠페 형식 차량은 또 다른 느낌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전 세대는 욕을 많이 먹었죠. 네. 모양은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 감성이 안 느껴지니까. 근데 이번 모델은 이 겉에서 이제 풍겨나오는 그런 감성이 그대로 이제 운행 중에 느껴진다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그냥 뭐래서 1.6 자연흡기 엔진부터 아마 제가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력이 120마력 정도였었나, 하여튼 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굉장히 잘 달릴 것처럼 나왔는데 그렇죠. 실제로 그런 성능이 안 나와주니까 이제 그 제일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부분은 그런 컨셉이면 그런 컨셉에 충실하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문은 이제 뒤에 2개가 있어야 되고, 네네. 뭐 트렁크 공간도 충분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바라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차는 이제 비싼 차가 결국은 그렇죠. 될 텐데. 여기에 좀 아쉬운 거 채우시고 싶으면 이제 G70 후륜 모델을 하나 쓰시면 되죠.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잘 나가고.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재밌는 차는 가볍고 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예,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NF 터보 타면서 좀 아쉬웠던 거예요. 차가 좀 크다 보니까 네. 기본기가 탄탄하더라도 그냥 세단스러움이 느껴져요. 그쵸. 아무리 그래도 세단스러움이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가 무게가 있고 커지면은 그걸 이제 엔진 파워로 가속하거나 뭐 브레이크 튜닝을 통해서 뭐 감속을 좀 제대로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막상 관성을 받아서 막 움직이고 있을 때 그때 느껴지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정말 비싼 차가 아니면 어떻게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토인량이 좀 많아가지고 사실 좀 제대로 달려볼 만한 부분은 없긴 했었는데, 일단은 이 강화를 가는 거는 일단 와인딩을 한번 네. 전 1.4 때 와인딩을 못 하셨잖아요. 네네. 강화가 와인딩을 그래도 좀 타기가 좀 좋은 편이에요. 한번 느껴보셨으면 해서 네. 좀 강화를 가는 길인데, 오늘 이제 일요일이라 어느 정도 토해량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뭐 나오는 차들만 봤을 때는 조금 있긴 할 것 같긴 한데, 차를 타시고 이제 한 3,000km 조금 넘게 정도밖에 아직 주행을 안 하신 상태인데, 2,600km네요. 예, 한 1,000km 정도 이제 길들이기 하시고, 그 다음에는 RPM을 한번 다 써보셨어요? 다 써봤습니다. 다 써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한 5,000 RPM 정도까지가 최대 토크가 나오는 걸로 일단 제원으로 제가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에서 한 이제 1,500 RPM 정도가 더 남아있는 상태인데, 5,000 이후에 뭐 좀 이렇게 토크나 좀 이렇게 빠지는 느낌이 드셨는지. 좀 약간 가물가물한데 그렇게 뭐 느끼진 못한 것 같아요. 예. 이 가격대에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 3,000이 안 되는 가격에 지금 PS4 타이어를 끼워주는 네. 차량이 이게 없잖아요. 이게 물론 뭐 2,800 정도라는 가격이 이 차 크기에서 뭐 비싸다고 느끼실 분들이 있어요. 네. 차에서 이제 실용성을 바라시는 분들한테는 무지하게 비싼 가격일 것 비싸다고 같아요. 느끼실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차량을 운행해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없어져요. 옵션 편의점이나 이런 차에서 느껴지는 하체감이나 운행감을 이렇게 느껴보시면 비싸다고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차를 타봤을 때 이게 차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차라는 거를 그냥 이동수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뭐 당연히 이 차를 그런 분들은 고려하지도 않겠지만, 운전의 즐거움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이 차는 정말 한번 꼭 타보시라는 말씀을 꼭 시승을 해보시라고 추천해 볼 만한 차입니다. 모트라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미니하고도 비견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리고 뭐 이제 또 다른 블로거 분이셨는데 이제 그분 이제 댓글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절대 안 떨어진다고. 물론 뭐 이런 실내 재질이나 뭐 그런 데서는 떨어지지만 차량의 이런 거동이나 이런 성능에 있어서는 전혀 떨어질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핸들링 부분에서 좀 느꼈었던 게,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모르고 있다가 제가 시승을 해보고 야 이게 핸들링이 되게 약간 좀 타이트한 느낌이 든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스티어링 기어비가 좀 타이트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세단들, 일반적인 세단들에 비해서 예. 이렇게 돌렸을 때 유격도 거의 없는 느낌이었고 좀 이렇게 차가 움직이는 게 좀 타이트하게 움직여 준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예. 그 부분도 이게 지금 계속 뭐 모티브 그에서 매체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현대가 많이 발전했죠. 예. 마음에 듭니다. 그러게요. 그게 정말 많이 달라진 분. 출력은 사실 예전부터 엔진 출력은 뭐 잘 뽑아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단지 이제 GDI 그 문제점 그 부분만 뭐 관리만 좀 해주면, 근데 뭐 이 부분은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제가 알기로는 뭐 전 세계 그 GDI 엔진의 좀 공통적인 문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중간중간에 한번 열어서 청소해주면 되는 문제니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요. 물론 뭐 단점도 뭐 이따가 뭐 2부에서는 뭐 단점 부분도 얘기를 하겠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만족하면서 지금 운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뭐 저도 조금 이따 시승을 해보면서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요거는 이렇게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뭐 주간이나 야간 이렇게 비교해서 시인성은 상당히 좋아요. 좋아요? 예, 상당히 좋습니다. 뭐 전혀 문제 없어요. 예. 그리고 이 높낮이도 조절이 가능해서요. 예. 각 키별로 다 맞게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보가 상당히 표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실제 도움이 많이 되니까 저는 이 차를 사실 분들은 그냥 풀옵션을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게 제가 옵션을 넣어도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진 않다라는 느낌이 좀 그러니까 빼기도 애매하고 이게 트림이 2개밖에 없고요. 네. 이거는 안전장비는 다른 옵션은 모르겠는데 안전장비는 다 넣으시길 추천합니다. 저도 좀 경험이 있어서 그 안전장비는 진짜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정말 딱 한 번만 해도 그 비용 다 뽑아줘도 남거든요. 그렇죠. 마침 저기 앞에 전세대 벨로스터가 흰색이 지나가고 있네요. 예. 요즘 따라 많이 보여요. 이상하게 제 눈에 많이 밟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보험이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 이상이죠. 네. 특히 이 전방 추돌 보조 시스템 이거하고 그 후방 후진할 때 옆에서 차 오는 거 또 이렇게 감지해주는 또 그 옵션이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후진할 때 후진할 때 옆에서 싹 지나가면 경보음 같은 경보음을 울려주는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근처 편의점에서 일단 사서 잠시 쉬고 그러시면 어떨까? 네, 좋습니다. 편집을 안 하셔서 제가 어디서 끊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중간에 이제 근데 거의 지금 쉬지 않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자를 부분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잘 편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끊고 2부로 가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